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다중선형 회귀분석에 대한 R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는요,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도요타 코롤라 중고차 판매 가격, 판매 데이터이고요. 이론 시간에는 종속 변수인 price는 하나로 동일하지만 설명 변수가 조금 더 여기서 보면 공차 중량까지 해서 weight까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줬었는데 원래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된 예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보면은 지금과는 좀 맞지 않는 변수들이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CD 플레이어가 장착되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에어백이나 에어 컨디셔너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나오는 웬만한 차량들은 전부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좀 과거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전부 옵션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포된 R 파일하고 이제 이 04가 아니라 02인데 바꿔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02 언더바 MLR이라는 R 스크립트하고 토요타 코롤라 그리고 보스턴 하우징 이 세 가지의 파일 이 세 가지의 파일이 같은 폴더 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꼭 같은 폴더 내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 토요타 코롤라 데이터셋이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아이디가 있고 모델명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 그래서 C 컬럼 C가 우리가 사용하게 될 종속 변수입니다. 그리고 age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의 이제 변수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닫고요. 해당하는 이 R 스크립트를 R 스튜디오에서 열면 이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해당하는 저장한 폴더에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폴더가 다를 텐데 해당하는 폴더를 찾아가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제 이러한 왼쪽 위에 R 스크립트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R에 대한 문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매우 세부적인 신텍스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 R 신텍스 또는 R 기본 구문에 대한 내용들은 직접 학습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강의를 위한 세팅을 같이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메뉴들 중에 파일부터 시작해서 Edit, Code, View, Plots, Session 해가지고 세션 메뉴가 있습니다. 세션 메뉴에 보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Set Working Directory라는 제 메뉴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To Source File Lo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콘솔 창에 아마 명령어가 뜰 텐데 setwd가 사실은 working directory를 세팅하겠다는 얘기고요. 현재 이 폴더가 제가 강의 자료를 이제 저장한 폴더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그 폴더의 경로에 한글이나 아니면은 스페이스가 있도록 만드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영문 그리고 언더바로 이렇게 쭉 만들어줘야지만이 간혹 가다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잠깐 강조를 했을 때 해당하는 특정한 폴더에 R 스크립트하고 데이터셋 두 개를 같이 저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워킹 디렉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파일을 읽어 드릴 때 정확한 경로가 없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강의 자료에 2020 다별량 분석 이런 경로를 지정해 주지 않고 파일 네임만 딱 지정을 해주면 해당하는 이 스크립트가 존재하는 폴더 내에서 이 파일을 찾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라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던 잔차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평균이 0이고 평균이 0일 필요는 없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잔차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스큐니스, 외도하고 쿼터시스, 첨도를 보통 이제 계산합니다. 스큐니스는 0이어야 되고요. 첨도, 쿼터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걸 계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제공된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모멘츠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할 텐데요. 각각의 라인을 실행하는 방식은 해당하는 라인에 커서를 두고 윈도우 머신일 경우에는 윈도우 PC나 랩탑일 경우에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사용을 하겠고요. 여기서는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제 거는 이제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션을 다시 시작을 하고 모멘트를 깔게 되면 이렇게 콘솔 창에 빨간색으로 메시지가 뜨는데요. 보통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빨간색이 뜬다는 얘기는 사실은 에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R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빨간색이 뜬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이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stall.package는 패키지를 말 그대로 내 로컬 PC에 필요한 파일들을 옮기는 것이고요. library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library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패키지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던 어떤 이제 모형이 만들어졌을 때 해당하는 모형이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 회귀 모형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함수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펑션 해가지고 두 개의 입력 인자를 받습니다. tgty와 prey는 tgt는 이제 타겟의 약자고요. pre는 predic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정답, 두 번째 인자가 회귀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값, 예측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측정 지표, 이제 MSE는 사실은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세 가지의 지표를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RMSE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서 그걸 제곱시킨 것들을 전부 평균 낸 다음에 루트 씌운 것이고요. MAE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고 이걸 다시 평균 낸 겁니다. MAP 같은 경우에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고 그걸 다시 실제값으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절대 비율 오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다시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평균을 낸 다음에 MAP는 관례적으로 퍼센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 벡터와 모형에 의한 회귀 모형에 의한 예측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둘 사이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RMSE와 MAE와 MAP를 각각 계산해서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토요타 코롤라 데이터하고 두 번째는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두 가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성능 평가라는 매트릭스를 초기화를 이렇게 합니다. 전부 0의 값을 집어넣고요. 로우의 개수, 행의 개수는 2개고요. 열의 개수는 3개입니다. 열의 행의 이름은 첫 번째는 토요타 코롤라, 두 번째는 보스턴 하우징입니다. 열의 이름은 첫 번째 열이 RMS를 계산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mean absolute error를 리턴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가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리턴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다섯 번째 라인에 커서를 대고 실행을 이제 시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environment 창에 function 해가지고 prf underbar eval underbar reg라는 펑션이 정의가 됐고요. 이거는 tgty와 prey 두 가지의 인자를 입력으로 받는다 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18번째 라인을 보면은 성능평가 매트릭스를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초기화를 한 뒤에 아까 강의에서 슬라이드에서 PDF 파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23번째 라인인 performance underbar
prf MAT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 콘솔창에 이렇게 보인 이 0으로 초기화된 매트릭스가 보일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선형 회귀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RMSE와 MAE와 MAP를 추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데이터셋을 한번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코롤라 .csv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CSV 파일을 엑셀에서 열었기 때문에 XL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확장자로 혹시나 이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보다 일반화된 그 포맷인 콤마 세퍼레이티드 value 해가지고 그 콤마 기호로 구분된 값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읽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R에서 엑셀 파일을 읽을 수는 있는데 그 엑셀 파일을 읽는 방식을 엑셀 파일 자체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워킹 디렉토리를 세팅을 이제 스크립트가 가진 소스 파일과 같은 폴더에 세팅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토요타 코롤라 .csv 파일이라는 이 이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명령어는 CSV 파일을 읽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경로가 없습니다. 어느 드라이브에 어느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읽어와라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럴 경우에 아까 우리가 해두었던 소스 파일과 워킹 디렉토리를 일치시키는 세팅 때문에 소스 파일이 있는 이 디렉토리에서 찾아봤더니 토요타 코롤라 .csv가 있더라.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와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각각의 자동차의 수, 다시 말하면 관측치가 되겠죠. 통계용어로 보면 그 관측치가 몇 개인지, 차량이 몇 대인지를 nrow라는 이제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텐데 nrow가 해당하는 매트릭스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 행의 개수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산출은 반환해주는 함수이고요. ncol, n컬럼이 열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 첫 번째 id에 해당하는 부분과 두 번째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측 모형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d 관련된 인덱스니까 제외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준 게 이 id 언더바 인덱스의 의미고요. 카테고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에서 설명을 했듯이 여기서 보면 뒤쪽에 요 fuel type 같은 경우에는 디젤, 페트롤 이런 식으로 다른 변수들은 전부 숫자형인데 얘만 문자열, 명목형 변수, 카테고리 변수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변수를 원없이 코딩을 통해서 더미 변수 처리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까지를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셋은 코롤라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토요타 코롤라 셋에 대해서 read.csv 명령어를 치면 여기에 코롤라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총 1436건의 관측지, OBS는 Observations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37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nCar을 29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143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30번째를 실행을 하게 되면 37이라는 숫자, 다시 말하면 행의 수, 열의 수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id, idx에는 1번, 2번 인덱스를 집어넣어 주고요. 카테고리 idx에는 8번 인덱스를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 카테고리 인덱스에 해당하는 정보, 변수들을 가져다가 더미 변수로 만드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원없이 코딩 또는 원핫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원핫 코딩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field 타입이 현재는 이렇게 디젤, 페트롤, CNG 세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ield 타입이 페트롤일 때는 만약에 이제 이 디젤일 때는 더미 변수 3개를 다 만든 다음에 디젤이라는 더미 변수에만 1의 값이 저장되게 해주고요. 페트롤일 경우에는 페트롤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만 값이 1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더미 변수에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살펴보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3개의 더미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미 P, 페트롤에 대한 더미, 더미 D, 디젤에 대한 더미, 더미 C, CNG에 해당하는 더미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전부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길이는 몇 개냐? 관측체 개수 n카만큼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p 언더바 idx라는 것은 이 위치라는 것은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코롤라 데이터에 fuel type이라는 변수가 페트롤일 경우에는 인덱스를 여기에다가 반환해 줘라. 해당하는 객체 인덱스를 반환해 줘라. 디젤과 CN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페트롤이 코롤라 데이터의 fuel 타입이 페트롤인 인덱스들에 대해서는 그 행들에 대해서는 더미 P의 값을 1로 변경해줘라. 원래 0이었으니까요. 디젤과 CNG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fuel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더미 P, 더미 D, 더미 C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은 페트롤, 디젤, CNG로 명명을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Cbind라는 건 컬럼 바인딩,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옆으로 이어주는 거라고, 결합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인 코롤라 데이터에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뭘 뺄 거냐면 ID, 첫 번째, 두 번째 열은 필요 없으니, 모델링이 필요 없으니 빼라. 카테고리 8번째도 마찬가지로 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리지널 코롤라 데이터셋에서 일정 부분이 빠진 것들과 fuel 데이터셋을 옆으로 합쳐서 코롤라 언더바 에메랄 언더바 데이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째, 37, 38번째까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 더미 C, 더미 D, 더미 P라는 새로운 벡터들 1436차원의 벡터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40번째, 41번째, 42번째를 실행을 해보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P 인덱스 IDX 해가지고 1부터 1264까지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264개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이 페트롤이었다라는 얘기고요. D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1부터 155까지니까 155개의 인덱스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 중에 155대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C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총 17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 중에 17대가 CNG를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보면 이게 P 인덱스 같은 경우에 9, 11,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코롤라 오리지널 코롤라 데이터셋의 9번째 행, 11번째 행, 12번째 행, 13번째 행이 바로 페트롤, fuel 타입 변수가 페트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9번째 데이터에 보면 페트롤 맞지요? 11번째부터 13번째까지 쭉 이렇게 페트롤이 나오는데 그 인덱스가 여기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더미 데이터에는 전부 0값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해당하는 인덱스들에 대한 값은 1로 바꿔줘라 라는 게 45, 46, 44번부터 46번째 라인입니다. 그리고 48번째 fuel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더미 P, 더미 D, 더미 C 세 가지의 컬럼을 갖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네이밍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페트롤, 디젤, CNG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서 코롤라 언더바 에메랄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면 원래 코롤라 데이터 밑에 코롤라 언더바 에메랄 언더바 데이터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보면 제일 끝쪽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제일 끝쪽에 보면 여기에 페트롤, 디젤, CNG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변환, 데이터 전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작업은 이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항상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해서 모델을 구현을 하게 되면 구현된 모델이 얼마나 새로운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추는지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를 분할한다 또는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 테스트용 데이터를 구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학습용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또는 검증용 데이터를 가져다가 얼마만큼 해당하는 해당하는 모델이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추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공부한 다음에 문제집 가지고 공부할 때는 문제와 답이 있고요. 시험을 볼 때는 문제만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푼 결과물에 대해서 채점자가 답안지와 비교를 해서 당신 얼마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 이 실습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를 70%를 사용하고요. 검증용 데이터를 30%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ed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결과물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랜덤 넘버를 난수를 생성하는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난수 생성에 대한 초기 조건을 일치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라인은 사실 실행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고요.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는 샘플링을 한다는 게 랜덤하게 추출하는 건데 1부터 총 이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수까지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의 인덱스에서부터 대략 70%를 랜덤하게 한 번씩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에서는 MLR 데이터의 학습용 인덱스에 선택된 객체들을 포함을 시키고요.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용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은 인덱스,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인덱스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째 라인에 시드 초기화를 한 뒤에 56번째, 57번째, 58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요 environment 창에 다시 corolla underbar trn 데이터, corolla underbar val 데이터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총 1005건의 관측치가 학습용 데이터고요. 431건의 관측치는 검증용 데이터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관측치에 대한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귀 개수를 추정을 하게 만들고요.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y 값은 주지 않고 설명 변수인 x 값만 준 다음에 회귀 모형한테 자, 이 x 값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y 값이 뭐냐 맞춰봐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모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을 리턴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렇게 리턴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과 비교를 해서 앞에 함수에서 정의했던 RMSE, MAE, MAP를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 파트부터가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이제 회귀 모형을 구축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MLR 언더바 코롤라는 해가지고 LM이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이게 R은 이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계 기반의 통계가 이제 백그라운드 태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통계 함수들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LM이라는 함수는 이미 R 베이스를 인스톨하면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모델의 약자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인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형식이고 자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포뮬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물결 표시가 x 변수와 y 변수를 구분해주는 구분자고요. 이 물결 표시 왼쪽에 있는 게 종속 변수 y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rice를 예측하겠다. 그리고 물결 표시 오른쪽에 있는 게 설명 변수입니다. 근데 그 설명 변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마침표, 피리어드를 찍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셋에서 종속 변수로 정의된 변수 말고 나머지 모든 변수를 설명 변수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인 데이터는 코롤라 언더바 TLN 언더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계수를 추정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코롤라 언더바 TRN 언더바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쓰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서머리 함수는 이제 이게 회귀계수가 추정이 되면 요 MLR 언더바 코롤라 데이터에 아니 이 객체의 회귀 모형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들을 필요한 요약하는 부분들을 프린트해줘라 라는 게 서머리 함수고요. 내장되어 있는 몇 가지의 회귀 분석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줘라 라는 게 이제 플롯 함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같이 실습을 하면서 코드로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째 라인입니다. MLR 코롤라 데이터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고요. 모형을 만들게 되면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것 자체는 데이터 사이즈도 크지 않고 연산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63번째 라인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데이터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방금 이 콘솔 창을 지운 명령어는 Ctrl 플러스 L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위에를 좀 가볼게요. 자, summary MLR 언더바 코롤라이고요. 이러한 포뮬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coefficient에 대해서 estimates가 있고요. 스탠다드 에러가 있고 t-value가 있고 p-value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중요하게 보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면 중간중간에 NA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당하는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manufacturing year라는 변수는 사실은 age 언더바 08 언더바 04라는 변수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고요. cylinder라는 변수도 다른 변수와 설명 변수와 선형 관계가 있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CNG 같은 경우도 아까 이론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원 없이 코딩을 통해서 투입을 했지만 페트롤과 디젤을 통해서 CNG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CNG는 모델에 사용이 되지 않고 누락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형 자체는 첫 번째 밑에 쪽에 보면 R2와 adjusted R2 중에 반드시 adjusted R2, 수정 R 제곱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정 R 제곱합의 값이 0.9134,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데이터 측에서 R2가 0.9가 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 데이터셋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내가 분석을 잘해서 R2가 높게 나왔구나. 아닙니다. 데이터셋이 선형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요 p-value, 유의 확률들을 보면 이 별표가 찍혀 있는 게 여기서 보시면 significance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유의 확률에 대한 코드인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유의 확률이 0부터 0.001 사이면 별표가 3개 찍혀 있고요. 0.01보다 작으면 2개, 0.05보다 작으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신뢰 수준 95%에서 회귀 분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이 별표가 하나 이상 찍혀 있는 변수들을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ge 같은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요. 메탈릭 컬러냐 아니냐는 별표가 찍혀 있지 않고 p-value가 0.76이니까 사실 차량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메탈릭 컬러인지 아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CC, 배기량과 뭐 도어의 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회귀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이게 scientific notation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변수가 종속 변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age 같은 변수는 1.139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3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월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변수 조건이 다 똑같을 때 만약에 차량이 출고가 한 달 먼저 되었으면 가격은 113.9 유로 정도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낮게 책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오토매틱의 여부는 0.04니까 신뢰 수준 95%에서는 유의미한 변수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의미는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일 경우에는 307유로 정도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 기준으로 43페이지가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여기서 보면 64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 아무런 뭐가 뜨지 않고 콘솔 창 아래쪽 하단에 다음 플롯을 보기 위해서는 엔터키를 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엔터키를 한번 쳐보면요, 오른쪽 하단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X축이 추정된 Y 값이고요, Y축이 이제 리지듀얼, 다시 말하면 잔차, 실제 값에서 추정 값을 뺀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이를 이제 잔차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이 보는 것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던 과연 잔차가 호모스케다스티시티를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Y 추정값의 변화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밴드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이 대략적인 평균적인 선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벽하게 평평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호모스케다스티시티를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이 잔차의 QQ 플롯을 이제 볼 텐데요. 두 번째 플롯 엔터를 치면은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이론적인 퀀타일이고요. 0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은 이 점선 위에 실제 관측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에 가깝게는 거의 붙어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삐져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적으로는 뒤에서 이제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규 분포에 근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나머지 그림들은 수업 시간에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른 플롯 하나를 그려볼게요. 코롤라 데이터에 대해서 플롯을 그리는데, 첫 번째 변수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price, y,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MLR 코롤라의 fitted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정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과 추정된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x 리밋과 y 리밋은 그 범위의 상한 하한 각각의 x축과 y축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라인의 형태들, 라인 타입이 뭐지, 세 번째 라인이다,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참고 삼아 옵션 보면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줌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X축은 정답이고요. Y축이 예측값이거든요. 그리고 이 점선이 Y는 X값인데, 이 약간의 뭐 틀어진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보이긴 해도 굉장히 많은 관측치들이 실제 값과 추정된 값 사이가 차이가 없는 Y는 X축 이 점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 데이터에서로 보자면 이 데이터는 굉장히 선형성을 높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좋다라기보다 선형 회귀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노멀리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지듀얼 잔차를 먼저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추정을 해내고요. 거기에서 잔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잔차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평균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콘솔 창에다 m과 std를 치면 평균이 거의 0에 가깝고요. 표준 편차는 이제 100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코롤라 리지듀얼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50개 정도 포인트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확률 값은 뭐 true로 옵션을 지정을 해주고,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노멀 커브가 이제 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히스토그램을 이 근사시킬 수 있는 근사 분포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80번째 나오는 행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그 근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성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대칭이기도 하고 동그란 이제 그 피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런지를 다시 컨트롤 L을 통해서 지우고요.
스큐니스 외도와 콜테시스 첨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도는 대략 한 0.19, 첨도는 한 5.85 정도 되는데 정규분포 치고는 외도는 거의 정규분포인 0의 값에 가깝고요. 콜테시스는 사실은 조금 큰 편이긴 한데 완벽하게 스큐니스가 0, 콜테시스가 3인 경우는 데이터셋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성적으로는 선형 회귀 분석을 가지고 모델 예측을 수행을 해도 되는 정도의 데이터셋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모델의 적합성을 한번 판별을 해봤고요. 그걸 통해서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 predict 함수가 바로 예측을 하는 함수입니다. predict 함수 이걸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 설명을 했었고요. predict 함수가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무슨 데이터를 쓸 거냐? MLR 언더바 코롤라를 모델을 가지고 할 거다. 새로운 데이터는 뭐냐? 코롤라의 언더바 validation 언더바 test 데이터이다. 자, 이 데이터를 다 집어넣더라도 predict 함수는 y 값은 사용하지 않고 x 값만 사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행 코롤라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는 우리가 앞서서 제일 처음에 정의했던 evaluation regression에 해당하는 함수를 콜을 해서 정답값, validation 데이터의 price 값과 모델의 예측값 MLR 언더바 코롤라 언더바 head y라는 이 값 두 가지를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보면 예측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length deficient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 거는 여기 아까 봤을 때 다중공선성에 의해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NA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토요타 코롤라 자동차는 MAE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다라는 게 RMSE보다 MAE하고 MAP가 직관적인 이해가 쉽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MAE는 토요타 코롤라 자동차에 대해서 882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으로 한 대당 가격 예측의 오차가 882유로였다는 뜻이고요. MAP가 8.91이라는 얘기는 그 오차는 각각의 원래 팔렸던 가격 기준으로 8.9% 정도 상대적인 오차가 발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RMSE는 차이의 제곱을 평균해서 루트 씌운 게 1244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데이터인 토요타 코롤라 자동차에 대한 실습을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보스턴 하우징 프라이스라는 역시 오픈된 데이터셋이고요. 이거는 특정한 유닛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뭐 블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어떤 정의된 구역이 되겠죠. 그 구역에서 주택의 평균적인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변수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행인 미디언, 죄송합니다. 평균 가격이 아니라 중간 가격입니다. 미디언 밸류입니다. 미디언 밸류에 해당하는 이 가격, 그리고 이거는 단위가 이제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0달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변수들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설명 변수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CRIM은 이제 crime rate 아마 약자일 텐데 이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이 범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가격은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면 PT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의 비율인데 이 교사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다 또는 교육 환경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명 변수들을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습을 같이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쪽에 해당하는 environment 창에 여기 보면 빗자루 표시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모든 객체를 지우고 깨끗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랫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이 Performance Evaluation Regression 이 파트만 실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퍼포먼스 매트릭 부분도 같이 실행을 해서 사실은 이거를 다 안 지워도 되는데 이쪽 그 실습을 위해서 환경 설정 창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지우지 않고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 와서요. 93번째 라인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불러와 보면 506건의 아까 코롤라 데이터셋보다는 관측치 개수가 좀 적습니다. 506건의 관측치가 있고 12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면 클라임 레이트부터 해서 미디안 밸류까지 나타난 거 보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작업은 비슷합니다. 홈과 변수의 개수, 그리고 변수들이 전부 숫자형이기 때문에 아까 fuel 타입을 전처리한 것과 같은 처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를 나눠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0%는 학습용 데이터로 30%는 검증용 데이터로 만들어 보면 354건, 152건이 포함이 되고요. 데이터를 역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면 MEDV가 Y값,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보스턴의 트레이닝의 데이터가 해당하는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해당하는 부분 학습을 시키고요. 서머리를 가지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결과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djusted R-square 보면 0.7345 정도 나오니까 아까 토요타 코롤라 데이터의 0.91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 20%포인트 정도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코롤라 데이터보다는 선형성을 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구나. 내가 분석을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요. 선형성을 좀 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p-value 먼저 보게 되면 이건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라임 레이트는 p-value가 0.07로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지만 신뢰 수준을 95%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고요. 뭐 industrialized 된 정도,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뭐 tax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 그러나 뭐 질소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뭐 residential area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유의미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별표가 여러 개 찍혀 있는 변수일수록 요 회귀 계수에서의 방향성과 정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또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약간 이렇게 2차 곡선 형태로 이 y-햇에 대해서 잔차들이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호모스케다스티시티를 우리가 만족하느냐, 이 데이터가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림으로 봐도 이 노멀 큐 플러스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는 되게 그래도 계속적으로 붙어가는데 플러스 쪽에서는 1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 잔차가 정규 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이제 역시 실제값과 예측된 값 사이가 실제값이 크면 예측된 값이 크게 예측을 못하고 조금 더 이렇게 과소 추정을 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리지듀얼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림이 우리가 봤던 것과는 좀 다른 그림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자,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118번째 라인, 120번째, 121번째 실행을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고요. 아까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과 커브를 한번 그려보면 선형 회귀 분석의 그림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슬라이드를 돌아가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토그램이 약간 이렇게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가져다가 스큐니스와 컬테시스를 계산을 해보면 스큐니스가 지금 외도가 1.43이니까 이게 0이어야지만이 정규 분포이고 콜터시스도 8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형은 그 회귀 모형 예측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 메저를 한번 성능 평가 지표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째, 134번째에서 136번째까지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토요타 코롤라 부분을 지웠기 때문에 슬라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토요타 코롤라 같은 경우에는 min absolute error는 814, 보스턴 하우징 경우에는 3.8. 그러면 토요타 코롤라가 훨씬 더 잘 못 맞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MAP를 같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오차를 보면 이거는 지금 CD가 달라서 우리 지금 현재의 슬라이드에서는 스크립트에서는 MAP가 8.9 정도였는데, 다른 CD, 이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실습에서는 8% 정도 나왔었습니다. 보스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차이는 작을지라도 이 Y 값의 범위 자체가 이 보스턴 하우징은 두 자릿수였고요. 코롤라 데이터셋은 5자릿수여서 그 측정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오차로 보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는 한 20% 정도 실제값 대비 추정 오차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R 실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